티키타카, 내가 예민한 거야?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 안에 끝내는 썰풀이 시간, 스브스 프리미엄 팟캐스트 티키타카. 자, 오늘은 죽어도 꼰대는 되기 싫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을 달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자, 제 곁에는 다은, 정은, 덕형 기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살다 보면 이거 혹시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럴 만한 거였는지 아니면 내가 좀 과민하게 반응한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요. 결혼하니 효자님의 사연입니다. 예. 시작부터, 예. 네. 저는 지난해 결혼한 새댁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일인데요. 집콕하며 평화로운 주말 오후를 보내다가 갑자기 부부싸움이 번졌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 휴대전화로 시어머니 전화가 온 게 화근이었죠. 휴대전화 화면에 뜬 저장명을 본 남편이 대뜸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시어머니냐고요. 그러니까 왜 님자를 안 붙였냐며,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아니냐며 엄청 섭섭해하길래 저도 따졌더니 신랑이 그럼 나도 장모님을 장모라고 저장해도 괜찮냐고 따지는 겁니다. 와. 결국 나중엔 서로 언성을 높이며 큰 싸움으로 번졌는데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님자를 붙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너무 쫌생이 아닙니까? 아니, 시어머니도 어머니 아닌가요? 시어머님. 무슨 차이지? 조금 더 높이는 건가? 진짜 저 모르겠어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 네. 사연도 사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을 좀 각색을 한 겁니다. 네.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한데 네. 그럼에도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게 싸울 일이냐. 이런 일로 화를 낼 정도면 나는 시엄마라고 저장했으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다.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호칭으로 트집을 잡으면서 대리 효도를 강요하는 것, 이런 날선 댓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 아까 하던 얘기,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높임말이죠. 어머니, 아버지니까. 근데 장인, 장모는 높임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호칭은 뭐예요? 네, 띠링 국어대사전에 따르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모두 높임말이 아니라 단순히 배우자의 부모를 지칭하는 호칭이라고 나와요. 네. 하지만 남자는 아내의 부모 앞에서 장인, 장모라고 부르지 않고 그쵸. 또 아내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일이 흔하지는 않죠. 그쵸, 네. 보통은 장인어른, 장모님,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니까요. 네. 장인어른, 장모님, 아버님, 어머님 모두 쌍방 높임이 맞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칭할 땐 어머니, 아버지가 맞고요. 네. 타인의 부모를 부를 땐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님자를 붙여서 구분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감에 따라서 님을 붙였을 때 상대방을 좀 더 높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걸 강요하는 건 무리한 효도로 여기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죠. 가장 좋은 건 그냥 양가 부모님을 다 똑같이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통일하는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보통은 다들 그런 것 같아요. 네. 장인, 장모한테 장모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아버님, 어머님 보통은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아예 시댁이랑 처가 쪽에 이제 호칭이 좀 다른 게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아이들만 해도 이게 왜 다르냐 호칭이. 할머니랑 왜 할머니. 아이들은 맞아요. 의아한 거예요. 처음 배우니까. 맞아요, 우리는 그냥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거부터 좀 고쳐야 될 거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따져보면 친할머니, 외할머니 이것도 그렇고 네. 도련님, 처남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이런 갈등이 더 극대화되는데 여성가족부가 명절 앞두고 이런 성차별적인 호칭 문제를 개선하겠다면서 2019년에 건강 가정 기본 계획을 보완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응답자가 1,170명인데 이 중에 83.2%가 명절에 성차별적 언행이나 관행을 겪었다고 말을 했고요. 또 국립국어원 조사에서 응답자 4,000명 가운데 65.8%가 도련님, 아가씨 이런 호칭이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시댁 처가, 도련님, 처남, 아가씨, 처제 이렇게 양가 차별해서 부르는 호칭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그 호칭 문제로 좀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일이 꽤 자주 있잖아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것처럼 이제 부모님을 부르는 호칭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좀 이견이 적은 것 같은데 네. 반대로 시댁 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 자녀 부부를 부르는 호칭 때문에 맞아.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댁 부모님이 자신을 누구누구야 아니면 그냥 성을 포함한 이름으로 부르거나 야, 얘, 너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해서 좀 섭섭하다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민글이었는데 이제 가족 가운데 본인만 그렇게 불리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모이는 곳에 가기가 싫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댓글을 한번 보면 보통 새댁이면 아가야 뭐 이런 애칭을 붙이지 않냐. 꼭 마치 하대하는 것 같다.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잘 얘기해보면 어떻겠냐. 좀 이렇게 대부분 이런 호칭들은 좀 기분이 나쁘다.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지역별로도 다른 것 같고 또 그 집안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가야라고 부르긴 하는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친할머니는 엄마를 뭐 선희 애미, 누구 애미 이렇게 불러서 저는 사실은 제 이름을 불릴 때가 제일 그냥 나은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있으니까 네, 누구 엄마보다는 장선희 이렇게 불리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선희 기자는 아직도 아가야라고 불릴 때가 있는 건가요? 여전히? 그렇죠. 네. 새애기야 뭐 이렇게. 지역색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긴 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 처가 식구들이 남편한테 뭐 자네, 뭐 누구누구 서방, 뭐 김서방, 맞아요. 박서방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좀 많은데 그건 좀 높여서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를 높여서 부르는 호칭은 좀 존재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가도 사실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좀 네. 애칭일 수는 있지만 높여서 부르는 건 아닌데 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순간 아가가 뭐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바로 뭐 애미야 아니면은 아기 이름을 붙여서 아기 이름 엄마. 누구누구 엄마 네.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좀 많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일상 속 차별에 젖어들어서 나중엔 실제 차별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국내 주요 기업들 한번 보면 그 친조부모상에는 유급휴가 3일, 뭐 장례용품, 조의금 이런 게 지원이 되지만 외조부모상에선 그렇지 않아서 논란이 된 적도 맞아요. 있었거든요. 맞아요. 뒤늦게 개정을 하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비판이 나오니까 네. 뭐 이제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됐다고 하는데 그게 불과 5년 전이거든요. 자, 그럼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이번 사연에 대한 티키타카 크루들의 의견을 전해드려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 호칭 그냥 단순히 시어머니라고 저장을 해서 네. 이 남편분이 이렇게 갑자기 급발진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럼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뭔가 본인의 약간 어머니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섭섭함이 조금 쌓여서 좀 이렇게 시어머니라는 걸 보고 왜 님 안 붙여?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이 남편의 입장을 이해를 해본다면 왜냐하면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어머니라고 했다고 해서 갑자기 화를 내는 게 좀 비상식적인 행동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쌓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대화를 잘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추천을. 네. 해보신 분 같이. 네. 노은영의 결혼 리포트 같은 결말이네요. 지혜로운 대답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남편분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신 것 같긴 하고요. 그렇죠.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왈칵 화를 낼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좀 따지고 들어서 봐도 시어머님 어쨌든 사실 다 그 호칭이라고 하니까 국어 대사전 통해서는 굳이 님을 붙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무시한다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그걸 좀 굳이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여서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혼하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조금 가상의 사연이니 약간 예민하신 것 같긴 해요. 이게 이제 다은 기자의 맥락과 같이 다 있는데 만약에 그런 섭섭함이 있다고 해도 그 섭섭함으로 풀어야지 이 호칭 문제 가지고 좀 트집을 잡는 거는 조금 그렇죠. 예민한 것 같고 아마 다은 기자 얘기처럼 조금 뭔가 쌓였던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게 결혼이라는 게 저도 한 9년 차 되다 보니까 각자의 집안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 호칭도 다르고 그런 게 다른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맞아요. 서로 조화롭게 맞춰가고 이해하는 부분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이제 신경을 저도 너무 오은영 같나요? 그러지 않았나. 아니 근데 막 네. 이름 부르거나 그런 거는 조금 개선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좀 야, 자기만 뭐 야라고 이런 거. 부른다든지 네. 뭐 가족 중에 혼자만 좀 그렇게 무뚝뚝한 것도 아닌데 딱 특정해서 그렇게 불리면 당연히 섭섭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저는 아까 여성단체들 얘기한 것처럼 아까 호칭 문제 이런 게 정리하는 거는 조금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우리 아이들 세대가 자라날 때는 또 이게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바뀌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덕현 기자는 어때요? 남편분 너무 예민하셨고요. 그냥 좀 내가 너무 급발진했다 사과하시고 빨리 잘 푸시고 대화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네. 네, 그렇게 넘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연자분 들으셨나요? 자, 오늘도 사연 듣고 10분 동안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면서 내가 예민한 걸까? 또 다른 사람 의견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요. 저희의 의견도 보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티키타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